안녕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발표하게 된 데브 코스 4기 한이나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두 번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 마지막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법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최근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프로그래머가 추구하는 프로그램 작성 방식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언어에 다양한 패러다임이 가능합니다. 먼저 최근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선언형 프로그래밍입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에는 절차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형 프로그래밍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자바8은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따르는 대표적인 방식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8은 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했을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거의 모든 것을 순수함수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더 쉽게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더 쉽게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강점은 명령형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명령형은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찾는 작업을 명령형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가장 키가 큰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리스트의 다음 사람의 키와 가장 키가 큰 사람의 키를 비교합니다. 이때 다음 사람의 키가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 크다면 다음 사람을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 일을 하고 다음으로 이 값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야 해. 이렇게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어떻게가 아닌 무슨 작업을 할지에 대해 집중합니다. 앞선 예시였던 키 큰 사람을 찾는 작업을 선언형 프로그래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면 스트림으로 질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비교 기준은 사람들의 키입니다. 비교 기준을 통해 리스트의 요소들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찾습니다. 이처럼 무슨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제 자체가 코드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언이란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변 상태이고 부작용이 없는 순수함수. 이 순수함수를 1급 객체로 간주하여 참조 투명성을 지킬 수 있다. 너무 길고 생소한 단어가 넘쳐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불변 상태, 부작용, 순수함수, 1급 객체, 참조 투명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키워드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불변 상태란 가변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함수 내에 포함되지 못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 구조를 고치거나 세터와 같은 초기화 이외의 동작으로 필드의 값을 할당하는 경우,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파일의 쓰기 등의 I/O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불변 상태이고 부작용이 없는 순수함수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순수함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순수함수는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자를 주면 항상 동일한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순수함수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특징에서 말씀드린 참조 투명성입니다. 참고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제약은 참조 투명성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계속해서 예제 코드를 통해 순수함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add1은 인자로 a와 b를 받아서 a와 b를 더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부작용이 없고 동일한 인자를 주면 항상 동일한 값을 반환하는 순수함수입니다. 다음으로 add2는 순수함수가 아닙니다. 7번째 줄부터 보시면 외부 변수 x가 변경되자 add2가 반환되는 값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dd2는 순수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변수인 x가 파이널로 불변하다면 순수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인 add3도 순수함수가 아닙니다. 7번째 줄에서 add3가 호출되자 외부 변수인 x가 5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므로 순수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dd4도 순수함수가 아닙니다. 6번째 줄에서 add4를 호출하자 인자로 들어온 리스트를 변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리스트를 주면 항상 동일한 리스트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add4는 순수함수가 아닙니다. add4로 인해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순수함수로 객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걸까요? 결국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다룰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객체의 값을 변경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원하는 부분이 변형된 새로운 값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객체의 값을 변형합니다. add5는 순수함수이면서 순수함수를 이용해 객체를 변경시킵니다. 8번째, 9번째 줄에서 add5를 호출해도 인자로 받은 리스트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자를 주었을 때 항상 동일한 값을 반환합니다. 이때 조금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add5는 호출되면 항상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 뒤 반환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코드의 result1과 result2는 결국 참조값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result1과 result2의 구조적인 값이 같으므로 add5는 동일한 결과를 반환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급 객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값으로 취급합니다. 즉, 함수를 1급 객체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함수를 값으로 취급한다는 뜻은 이제 첫 번째 줄처럼 함수를 변수에 저장하거나 세 번째 줄처럼 함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거나 다섯 번째 줄처럼 함수를 결과로 반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키워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불변 상태이고 부작용이 없는 순수함수. 이러한 순수함수를 1급 객체로 간주함으로써 참조 투명성을 지킨다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더 쉽게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잠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멀티코어의 병렬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끼리 프로세스 내 자원을 공유하므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함수를 사용한다는 뜻은 실제 시스템 내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뜻으로 스레드 세이프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설명드렸으므로 다음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차원 함수와 커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캐싱, 패턴 매칭, 콤비네이터 등 나머지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법 중 하나인 고차원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차원 함수는 하나 이상의 함수를 인수로 바꾸거나 함수를 결과로 반환하는 두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 컴패레이터의 정적 메소드인 컴페어링이 고차원 함수의 예입니다. 컴페어링의 코드를 살펴보면 이것이 고차원 함수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펑션을 받아서 컴패레이터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법 중 하나인 커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링은 x와 y라는 두 인수를 받는 함수 f를 한 개의 인수를 받는 g라는 함수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커링 기법을 사용한 예시 코드입니다. 커리드 컨버터는 이제 fb라는 두 인수를 받아 x라는 하나의 인수를 받는 함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링을 사용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커링은 함수를 모듈화하고 코드를 재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한 자바 8의 스트림을 사용해보니 느낀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트림을 사용하니 확실히 코드가 깔끔해지고 이제 가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변 상태를 유지하면서 병렬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